주식 투자를 달콤하게 꿀맛 주식 라이브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조혜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오후 5시에 이데일리 TV 꿀맛 주식에서는 2주간 10일간의 연속 라이브 클래스 실전 주식반 실전 라이브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부터 본격적으로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 기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라이브 클래스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제 실전 매매 핵심 노하우를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꿀맛 주식 라이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꿀맛 주식 라이브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전 주식반 이제 점점 우등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혜진이코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금요일인데 참 불타는 금요일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참 반갑습니다. 혜진이코님한테 오늘 굉장히 또 많은 질문과 대답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자, 혜진님 혹시 네. 주변에서 전업 투자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네. 네. 전업 투자자가 어떻게 네. 보면 좀 흔치 않은 직업이잖아요. 흔치 않죠. 흔치 않는 직업이고, 네. 여러분 혹시 뭐 혜진코님은 또 증권방송에서 이렇게 10일 연속으로 또 방송을 하는 전문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자, 여러분들 그만큼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업 투자자가 이렇게 증권 방송에 나올 리가 별로 없죠. 그리고 이렇게 10일 연속으로 이 전업 투자자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일단은 10일 동안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너무 감사하게도 부름을 받고 이렇게 자리에 왔는데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려야 될지. 그럼 주식에 대해서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10일 동안 어떤 내용을 가르쳐 줘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아, 주식은 이런 거구나. 어떻게 보면 속성이거든요. 속성. 사실 속성으로 깊이 배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야 될까? 저는 저 김승관을 여기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든 저만의 투자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까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인 그리고 어떤 근로를 하는 근로자였어요. 개인 투자자였고요. 근데 뭐 그 개인 투자자였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다니는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었고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서 실전으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실전으로 뛰어들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행착오 그리고 제가 했던 실수들 다 배제하고 핵심적인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실전 매집주. 실전 매집주 제가 이번 주에는 약간 맛보기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도 있어요. 그리고 실전 주식, 실전 매집, 기본기, 마인드
이 10일 안에 제가 모든 걸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강의 커리큘럼이 좀 다를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은 원래는 이 강의가 아닌데 제가 아차 싶었어요. 어제 집에 가면서. 이 강의가 되게 중요한 강의인데 이 강의를 못 해드렸다. 그래서 PD님께 연락을 해서 급하게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 기본이 중요한 이유. 근데 제목은 좀 재미없어 보여요. 제목은 재미없어 보이지만 오늘 제가 저의 경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꼭 아셔야 되겠다. 이거는 중요한 기본이니까 오늘은 이것만 확실하게 아셔도 저는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실전 매집주, 어제 했던 내용 조금 더 이어서 오늘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한번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미국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우리 시장 약세로 마감을 했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번 시장에서 이렇게 전업 투자자 출신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가장 잘 아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잘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분 김승건 멘토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 실전 매집주 맛보기 강의를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 혜지 앵커님이 잭 뭐라고 했는데 네.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맛보기 강의요? 아니 잭 뭐라고?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 네. 전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네. 뉴스 보지 말라고, 맞아요. 이슈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잭슨홀 미팅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 정말 네. 약간은 좀 그런데요. 반성해야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반성해야겠어요. 물론 중요하죠. 네. 파월 의장의 입에 따라서 전 세계 네.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그렇죠. 중요해요. 음.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그 잭슨홀 미팅 챙기고 실적 발표 챙기고 뭐 챙기고 우리 투자 언제 합니까? 맞아요. 주식 언제 사요? 그거 다 보고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이 그만큼 중요하고 실전 주식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실전은요, 잭슨홀 미팅이 실전이 아니고 네. 기본에 충실한 채 우리의 기준대로 가는 게 실전이에요. 자, 오늘 기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되게 아시는 분인데 네. 혹시 우리 혜지 앵커님 손흥민 축구 선수 알고 너무 계시나요?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토트넘 팬입니다. 토트넘 팬? 손흥민을 선수를 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그 우리나라를 잘 알리는 축구 선수이자 실력도 아주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도 뛰어난 선수.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손흥민 선수 세레모니 한번 어떻게 좋습니다. 세레모니도 좋아하고 손흥민 선수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바른 인성 뭐 이런 것도 다들 좋아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의 성공 이유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손흥민 선수는 아시다시피 기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요? 네. 그때까지 게임을 안 뛰었다고. 오로지 기본만 했다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네. 저렇게 기본이 탄탄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할 수 있구나.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 모든 이치가 기본이 중요하듯이 대나무가 자랄 때까지 17년 동안 땅 속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 큰 대나무가 올라가는 거 1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본이 튼튼하면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혜지 앵커님,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서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본 아무래도 네. 이론 같은 것들도 중요하고 네. 어떤 게 기본일까? 사고 파는 것, 차트를 보는 것? 차트를 보는 거? 뭐 중요하죠. 근데 기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게 기본일까요? 잘 모르겠나요? 네. 그래요. 여기 뭐 이번 주에 했던 강의 자세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도 답이 안 나올까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60월봉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걸요. 저도 좀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자,
기본이 중요한 이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기본은 뭐냐? 바로 시황입니다. 시황. 네, 시장. 음. 흔히 얘기하는 코스닥, 코스피. 아, 자, 시황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 이제 우리 혜지 앵커님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죠. 음. 물론 잭슨홀 미팅의 결과에 따라서 뭐가 움직여요?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죠. 그렇죠.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시장을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맞추죠. 못 맞추죠. 음. 하지만 맞추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시장을 봐야 돼요. 어떤 걸 봐야 되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혜지 앵커님은 음. 이제부터 파라솔을 파시는, 파라솔 네. 아시죠, 뭔지? 파라솔. 예, 해변가의 해수욕장에 파라솔. 있는. 해변가의 파라솔을 파는 이제 파라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름이 왔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파라솔 장사를 하시는 우리 혜지 앵커님은 이제 파라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겠죠. 돌아다녀요. 해변도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 장사를 네. 열심히 하는 거죠, 여름에. 네, 네. 자, 겨울에는 뭐 해야 돼요? 겨울에는 좀 쉬어줘야죠. 왜 쉬어야 돼요? 이제 장사하면 안 돼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네. 그렇죠. 음. 그러면은 겨울에는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 여름에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 공부. 음. 저 같으면은 네. 제가 만약에 뭐 파라솔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름에 말 그대로 이제 혜지 앵커님처럼 열심히 장사하고 겨울에는 잠깐 여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뜨거운 땡볕에서 맞아요. 열심히 파라솔 팔고 이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겨울에는 몸보신도 좀 하고 파라솔을 또 뭐 해야 돼요? 여름에 판 파라솔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나도 파라솔을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주식 시장을 뛰어듭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냥 계좌만 개설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요? 그냥 매일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잖아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단 파라솔 장사는 여름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여름은 그래도 사계절이니까 네.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네. 이렇게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음. 겨울도 길죠. 음. 근데 주식 시장은 그나마 이 비수기, 성수기가 어때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주식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비수기, 성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네. 성수기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까 파라솔 장사할 때 뭐 한다 그랬죠? 장사를 한다 그랬죠. 네. 성수기 때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비수기 때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파라솔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어디서 가져올지 공부하고.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비수기 때는 쉬어줘야 돼요. 매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기본은 뭐냐? 이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별할지 모른다는 거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요거예요. 요게 뭐냐? 한마디로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유, 나는 뭐냐? 그래도 시장 상관없이 매일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 있고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 있고 그런데 나는 뭐 시장을 왜 봐? 나는 그냥 매매만 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접근법이에요. 자, 시장을 볼게요. 이걸 차트를 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지금 혜지연권님 봤을 때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떨어질 때. 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요때가 한 20% 정도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종목도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네.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네.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곱하기 1.5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23% 정도가 빠졌어요. 지금 이 고점 대비 저점까지. 그러면은 대략 30%에서 40%가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네. 코스닥이라는 지수는 모든 종목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는 뭐예요? 종목도 그냥 빠진다. 자, 올라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종목도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이게 뭐예요? 바로 비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뭐예요? 비수기예요. 자, 요 구간은 우리가 매매를 그러면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죠.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자, 7월부터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3달 동안 매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근질근질근질. 근질근질하죠. 네네. 자, 여기는 어쨌든 쉬어야 되는 구간. 제가 뒷부분에서 이 구간 때는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이 뒷부분 올라가는 동안에는 뭐 해야 될까요? 사야죠. 요 구간. 음. 이 구간 때는 뭘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열심히 장사를 해야겠죠. 네. 왜? 아, 좋잖아요. 이때 우리는 종목이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종목이 올라가야지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에는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된다?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요거를 이제 한번 크게 볼게요. 차트를. 자, 넓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 구간대는 비수기. 자, 다시 여기서부터 요 구간 또 떨어집니다. 그 이 구간은 뭐예요, 다시? 쉽니다. 쉽니다. 그렇죠? 여기는 다시 쉬는 구간. 어때요? 지금 딱딱딱 요 구간대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 노란색 박스 구간. 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돼요.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요 때만 열심히 뭘 해야 돼요?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이거를 모르시죠. 음. 아마 대부분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왜 모르시냐?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 하나 가져왔어요. 봐봐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열심히 매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냐? 자, 이게 뭐냐? TDS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요즘에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뭐 했어요? 수급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어제 뭐 M83 저는 뭐 저기 이름만 들었을 때 뭐 M56 그 총인 줄 알았어요. M83이라고 해서 네. 신규 상장주 쪽으로 돈이 와장창 몰립니다. 왜 몰릴까요? 종목들이 재미없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투기성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TDS팜을 보면은 어때요? 이 종목이 27,000원에서 52,000원까지 하루 만에. 와, 이게 27,000원에서 52,000원 하루 만에 2배가 올라갑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3배가 올라간 거예요. 자, M83 이 종목 장중에 22,000원에서 54,000원까지 2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종가는 어떻게 됐어요? 22,000원. 이거 시장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쪽으로 달라붙으세요. 이거 결국엔 누가 손실 보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과거에 해태제과라는 이 종목을 제가 2016년도에 저도 신규 상장주를 요때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 요날 18,000원이었던 요때 이제 제가 시장가로 샀어요. 시장가로 제가 이 종목을 샀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을 신규 상장주 샀어요. 18,000원에. 네. 요걸 샀는데 이렇게 두 개 이게 해서 이게 결국에는 한 2만 원에서 68,000원까지 몇 배가 올라갔냐? 3배가 올라갔어요. 와. 이때 신규 상장주가 이제 막 상한가가 30%로 바뀌면서 이 열풍이었었거든요. 야. 근데 와, 저도 전업이었어요, 이때. 돈을 였다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3배가 올라간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가 나오면은 무조건 해야죠. 시장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필요 없어. 나는 시장은 필요 없어. 그냥 신규 상장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3배로 제가 번 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돌아왔을 것 같아요. 다시 다 뱉어냈습니다. 네. 오히려 그 3배로 번 돈 플러스 알파로 다 까먹었어요. 왜냐면은 신규 상장했던 자리가 최고점이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쫙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3배 제가 수익 낸 거 다 버텨내고 오히려 손실로. 저는 시장 안 봤습니다. 뭐 기본 이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제가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이 저는 눈에 들어왔고 그 종목을 가지고 저는 하루에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내려고 발버둥 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수기 때 파라수 들고 나와서 장사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겨울에, 한겨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일에 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 잘 되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아니,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선수들이 하는 걸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라는 기본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자, 여기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 네모 박스 친 구간에서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쉬면 됩니다. 뭐 이 구간대에 쉰다고 해서 누가 잡아갑니까? 저는 안 잡아간다고 봐요. 근데 김승환 멘토님 알았어요.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고 이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때 정확하게 고점을 알고 정확하게 저점을 알고 여기서 정확하게 고점을 알고 저점을 알아서 내가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초보라서 진짜 이것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 시장은 아무도 맞출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자, 기본 첫 번째가 시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본이 뭐냐? 궁금하시죠, 혜진쿠님? 두 번째 기본이요? 음, 뭘까요? 뭘까요? 자,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해야 될 거 뭘까요?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근데 마냥 쉬라고 하면 또 힘들잖아요. 공부하면서 쉬자. 공부하면서. 그것도 너무 진부하지 않아요? 무슨 뭐 우리가 뭐 저희 수능 봐서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 새롭게 투자할 종목을 찾아다닌다. 찾아본다? 그것도 정답이긴 한데 현실적인 제가 정말 왜냐하면 저는 실전 주식이니까 네. 이론은 그래요. 그냥 공부할 종목 찾아서 공부하라고. 근데 그 말이 됩니까? 빠지고 그거 공부하면 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공부하자마자 바로 계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돈 관리를 해야 돼요. 돈 관리. 돈 관리가 뭐냐?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효율적으로 분할 매도하는 게 돈 관리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TV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떠냐? 돈 관리를 못 해요. 그냥 종목만 사고, 그냥 애초에 이 시장도 못 보죠, 일단.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시장도 못 봐요. 자, 두 번째, 돈 관리도 못 합니다. 되겠습니까? 안 돼요. 계속 뭐 봐요. 추천주, 주도주 찾으려고 하고, 추천주 찾으려고 하고, 뭐 단타 매매, 분봉 켜놓고 단타 매매에서 타점 잡으려고 하고. 됩니까? 안 돼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쉬운 길이 있는데. 그렇죠? 자, 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관리가 뭐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내가 현금이 1억 있어요. 1억이라는 현금이 있으면은 그냥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로 나눠서 매수할지를 안 정해놔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100주. 자, 혜진 앵커님. 네. 삼성전자 100주 사면 내가 1억 중에 얼마 쓴 거예요?
삼성전자 100주면은 거의 뭐 70% 썼죠. 아니 뭐 얼마 정도 쓴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100주? 8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8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800만 원 정도 800만 쓴 원. 건가요? 음. 그렇죠. 음.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몇 주 사세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100주, 삼성전자 100주, 그리고 뭐 카카오 100주 아, 수량으로. 수량으로. 음. 아마 TV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실걸요? 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초보자분들이. 이게 만약에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1억이 있으면은 뭐 내가 500만 원씩 20번을 사야겠다. 이게 돈 관리지. 카카오 100주씩 100주 이렇게 사는 게 돈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사요? LG전자 100주, 삼성전자 100주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내가 전체 내 계좌에 있는 돈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는 돈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어치, 삼성전자 1,000만 원어치, 뭐 LG전자 1,000만 원어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네. 돈 관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돈 관리를 제가 왜 얘기했냐? 자,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여기서 시장이 이 검정색 선이 이제 61선입니다. 네. 이 61선으로 보통 이제 61선 밑으로 시장이 내려가면 약세 장세라고 해요. 뭐 이런 거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잡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해요. 그래요. 어쨌든 뭐 살 종목을 찾아야 되고 종목을 어때요? 내가 찾아보겠죠. 네. 찾아보는데 그냥 찾지 마시고요. 찾으셨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분할로 조금씩 이렇게 크게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자 여기 시장이 보면은 자 이렇게 요날 뭐 한 시장이 2% 정도 빠졌어요. 네. 그리고 요날 뭐 2%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 아시겠죠? 네. 떨어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 거예요. 돈 관리를 하면서 어. 여기서 네. 조금씩 어때요?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100주 이렇게 사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얼추 이제 차트를 보고 코스닥 차트를 보고 아 시장이 대략 뭐 800선까지 내려오겠다라고 예상하면은 아,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내가 조금 더 돈을 쓸 걸 남겨두면서 이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뭐 근데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오늘 사고 또 내일 사고 아니면 뭐 오늘 오전에 사고 막 오후에 사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종목이 뭐 조금 빠졌는데 뭐 5% 빠졌는데 그날 또 추가 매수하고 그게 아니고요. 시장을 보시면서 조금씩 뭔가 이제 천천히 1억이 있으면은 뭐 500만 원씩 천천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수익 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빠질 때마다 내가 돈 관리를 하면서 여기서 천천히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네,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 종목 사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어떻게? 실전 매집주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찾는 거고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모른다? 저는 여러분들 바로 그냥 퇴출될 거라고 봐요. 왜? 8월 5일 날 기억나시나요? 엄청나게 많은 하락이 나왔죠. 근데 그때 내가 현금이 없어요. 전부 다 종목에 물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장창 그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꺾인다. 아니 뭐 증권방송 보면은 이제 앞으로 좀 시장 빠질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되고 그런 시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돈 관리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럼 어때요? 나는 점점 현금 비중이 줄어들겠죠. 자, 시장이 이게 무너지니까 당연히 현금을 조금씩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현금 비중이 줄어듭니다. 현금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렇게 내가 분할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시장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현금 좀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혜진군이? 저 같으면은 이때 분할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아, 현금을 안 쓰고? 안 쓰고. 오, 좋은 마인드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시장이 어느 정도 턴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현금을 쓰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조금씩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차트를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시장이 점점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내가 여기서 좋은 종목을 분할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금을 못 썼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무리하게 현금을 쓰는 거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시고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넘어갔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팔면서 돈을 버는 거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요? 시장이 좋으면은 그때 삽니다. 아, 누가 뭐 주식으로 돈 벌었대. 옆에 영희 엄마가 삼성전자 가지고 돈 벌었대. 에코프로 가지고 돈 벌었대. 하면 그거 듣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가 귀신같이 뭐예요? 시장의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크게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쉬운 이론인 것 같은데 막상 잘 안 돼요. 왜? 내가 기준이 없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뭐가 있어요? 사기 싫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사고 싶은 이게 사람 심리예요. 주식은요 정말로 귀신같이 떨어지면은 매도하고 싶고 올라가면은 매수하고 싶습니다. 이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준. 그래서 제가 실전 주식 1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실전 매집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마인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전업 투자자 김승관이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기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황.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아무리 좋은 기법으로 내가 매매를 해도 결국에는 이 시장이 안 좋으면은 나는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종목 옆에 지수 차트 하나씩은 띄워 놓으세요. 그리고 시장을 좀 보세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때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뭐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수확을 하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이제 쉰다. 약간 이러면서 봄, 여름, 가을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때? 쉬어야 될 때, 그리고 조용히 우리가 종목을 매수해야 될 때, 지금은 종목을 팔면서 수익을 낼 때. 시황을 보는 거는 딱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자,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제가 예시를 드렸습니다. 드리블도 못 하는데 게임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슈팅도 못 하는데 게임 나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시황, 기본.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돈 관리. 돈 관리를 하면서 매매 쉬라고 하면 여러분들 힘든 거 알아요. 주식시장에서 3달 동안 매매하지 마세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관리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라는 거죠. 자, 오늘 기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본을 지키면서 우리는 어떤 매매? 김승관의 실전 매집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어제 했던 실전 매집주 간단하게 한 번 더 복습하고 다음 주는요, 여러분들 실전 매집주 뭐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그리고 매수하는 타이밍까지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실전 매집주 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 기준을 잡는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주식은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손흥민 선수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기본을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정말로 월드 클래스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식의 기본인 시장, 시장 보는 방법 오늘 함께 보셨습니다. 주식 시장에도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는데 성수기 때는 매매, 또 비성수기 때는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을 탄탄하게 다져나가시기를 바란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실전 매집주 복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실전 매집주 굉장히 네.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전 매집주보다는 약간 제 생각에는 이제 매집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 나도 좀 매집주 좀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실전 매집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집이라는 게 뭐예요? 조용히 모은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주식창을 보는 그런 프로 트레이더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매집주밖에 없다고 봐요. 그럼 매집주를 언제 매매를 해야 돼요? 막 매집주가 막 시세가 폭발하고 올라갈 때 매매를 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조용히 우리도 메이저 수급과 같이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매집주는 과연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매집주, 자, 혜진커님 질문 네. 한번 할게요. 네. 자, 매집주가 가격이 쌀 때 매집을 할까요? 아니면 가격이 비쌀 때 매집을 할까요? 가격이 쌀 때 매집을 해야지. 가격이 쌀 때 될 것 같아요. 매집을 해야죠. 예, 요거는 이제 배웠으니까 네. 이번 주에 실전 매집은 가격이 쌀 때. 그러면은 가격이 싼 기준은 저 김승관은 뭘 보고 이걸 보고 타이밍도 잡고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선을 보고? 60월선 아래에 있을 때는 가격이 60월선 싼 것이다. 아래에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60월선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시세를 내기 전에 먼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 종목은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죠.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의 월봉이에요. 저는 월봉을 봅니다. 왜? 가격을 보기 위해서. 이 월봉 60월선 검정색 선입니다. 검정색 선인데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지표예요. 여러분들 MTS, HTS 다 이 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김승관은요. 여러분들이 매매, 즉 매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관리를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어디냐? 이 검정색 선 위가 아니고요.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안 돼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게 가격이 싸고 비싼 거의 기준이에요? 자, 혜진영커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네. 월봉 60월선이라는 거는 월로 며칠이 되는 거죠? 60월이죠. 그러면은 60개월이면은 몇 년이에요? 60개월 5년이요. 5년. 아, 산수 빠르시네. 그래서 5년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검정색 선은 뭐냐면은 5년 동안 이 종목이 실제로 거래가 된 가격, 즉 이제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실거래가가 여기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실거래가가 1,300원인데 이게 2,500원이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약간은 버블이 끼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값을 받고 있는 걸까요? 버블이 살짝 위에 끼어 있으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이 위에 있으면 결국에는 다시 제값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으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뭐가 붙어요? 뉴스가 붙고 이슈가 붙습니다. 자, 좋은 뉴스만 나와요. 자,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하락을 이렇게 맞는 거예요. 왜? 다시 제값을 찾으러 가니까. 그럼 반대로 이 60월선 아래에 있으면은 어떤 거예요? 제값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 값보다는 싼 거예요? 아무래도
제 값은 뭐 1,400원인데 얘가 뭐 1,000원대 있다, 1,200원대 있다. 그러면은 제 값보다는 싼 거죠. 그러면 다시 제 값을 찾으러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붙어요? 이슈가 붙고 뉴스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이때 무슨 한 100%짜리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뭐 원전 뉴스 나오고 원전 수주했다고 뉴스 나오고 그러면 최근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 결국엔 이게 다시 어디로 쪽으로 내려와요? 다시 이 밑으로 내려와요. 제 값을 찾아러 가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게 여기서 하락을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월봉 60월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5년간 주식이 정상적인 거래가 된 제값이라는 거죠. 저 김승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거면은 이 제값보다 싸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자, 팩트 폭격 하나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매수가라 하면 내가 산 가격이에요. 내가 이제 내 계좌에서 그 종목을 산 가격, 그 산 가격이 이 월봉 60월선보다 위에서 샀는지 아래에서 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이 월봉 60월선 위에서 매수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저 위에서 샀으면? 비싸게 샀죠. 비싸게 산 거죠. 한마디로 사기당하신 거예요. 뭐에? 뉴스에, 이슈에 사기당하고 버블이 껴있는 가격에서 그 종목을 샀는데 당연히 그거는 제 값을 찾아서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제 강의했던 거 다시 갈게요. 그러면은 혜지 앵커님, 네. 이 월봉 60월선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데 무조건 아래에서 산다고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어제 뭘 잡아줘야 알려주셨어요. 돼요? 바닥을 잡아줘야 된다 그랬죠. 자, 요거 보면은 삼영ENC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삼영ENC라는 종목을 보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아, 이 종목은 지금 월봉 60월선 아래에 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니면은 얘가 바닥을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왜 흘러내릴까요? 메이저 수급이 없어서. 관리를 그죠? 아직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럼 결국에는 아까 이런 우리기술 이런 종목처럼 바닥을 잡아주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겠죠. 이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뭐냐? 이런 자리에서 아까 제가 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뭘 중요하게 해야 돼요? 시황. 시황을 보면서 돈 관리하면서 이런 종목 월봉 60월선 아래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주식을 돈 관리를 하시면서 매수하시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 값에 샀고 기본도 지키고 제 값에 샀고 돈 관리도 했고 저는 문제될 거 없다고 봐요. 단 뭐가 문제예요? 자, 혜정코치 월봉이 하나에 몇 개월이죠? 뭐 며칠이죠? 한 달. 한 달이죠. 네.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매매하는 건 알겠는데 저렇게 매매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맞아요. 여기 보면은 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도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겹죠. 자, 요 부분은 제가 언제 한다?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실전 매집주,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이 매집주를 그나마 전업 투자자인 그리고 실전 투자를 했던 저 김승관이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제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할 거예요. 어디서? 2대1 TV 5시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제가 다음 주에 심화 강의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신 내용, 오늘 바닥 실전 매집주가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뭐가 키포인트예요? 오늘은 기본,
그 기본 중에 뭐가 중요하다? 시황 그리고 돈 관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안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한다?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황제주를 사도 분명히 SK 하이닉스에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황제주였던 SK 하이닉스에서도 여러분들은 손실 보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황제주였던 에코프로에서도 지금 손실 보고 있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기본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이거 여러분들한테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고 아무리 좋은 기법으로 내가 매매를 해도 이 기본을 안 지키면은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종목으로 하나 한 번 수익 내고 수익금 챙기고 그런 걸로 웃으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계좌를 관리하고 전체적인 돈 관리를 관리하면서 계좌가 우상향을 해야지 종목 수익 낸다고 해서 계좌 바뀝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기본,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3가지 원칙 있죠. 뭐예요? 크게 잃지 말아라, 잦은 매매하지 마라, 집중 투자해라.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말 또 제가 하루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3가지 원칙까지 또 말씀을 드렸네요. 근데 그만큼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이거를 압축적으로 하기가 정말 힘들긴 하네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강의가 조금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강의 좀 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네,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주식의 기본인 시황을 보면서 또 돈 관리하면서 60일선 아래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종목을 매매를 해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승관 멘토님의 많은 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블루베리님께서 오늘은 제 이름 정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아는 동생과 함께 시청 중이신데 우리 김승관 멘토님께서 너무나 설명 잘해주셔서 다음 주에 꼭 같이 이데일리 TV 보기로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다음 주에도 정말로 중요한 내용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또 맞습니다. 어떤 내용 이렇게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궁금합니다. 아는 동생뿐만 아니라 네. 아는 언니, 그리고 옆집에 우리 같이 있는 누구 엄마 네. 다 데리고 오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업 투자자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흘 동안 릴레이 강의 흔치 않은 기회예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제가 바닥 매주, 실전 매집주, 메이저 수급의 흔적을 보면서 조금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그리고 메이저 수급의 어떤 의도를 알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매수 포인트까지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언제? 다음 주에. 오늘은 좀 시간이 짧네요. 기본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짧았는데 오늘 강의가 많은 울림이 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실전의 실자라도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김승관이었고요. 저는 웃으면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승관 멘토의 실전 주식반 벌써 이번 주까지 반을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내용들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들의 안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